우리가 서강대 언론대학원 장을 지내셨던 조맹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분히 보니까 봄이 아주 완연합니다. 우리 마음이 또 봄을 맞이해서 겨울에 웅크려 있던 그 마음을 확 풀지 마시고 그 애국 운동에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러는데요. 그 핵심은 민주공화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은 대한제국이고 민국은 공화정이라는 소리입니다. 공화정. 그 하부로 넘어가면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참 윤석열 대통령을 어찌할고 참 고민 많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는 참 저 양반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원하는 사람인가 하는 건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 경향을 보면 지금 이재명은 거의 안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우선 선악의 개념이 안 돼요. 선악의 개념이 없다면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그 다음은 누구냐? 그러면 또 뭐 만드는 사람 없지 않냐? 그러면 문재인으로 들어갑니다. 문재인 참 역적도 그런 역정이 없어. 거기에 또 뱅글뱅글 돌 거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피를 묻히고 그 사람부터 쳐내는가? 뭐부터 쳐내느냐? 파우치가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19 그것 때문에 지금 군사재판에 가게 됐어요. 파우치라는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는 1920년 1월 20일부터 중공공산당을 그냥 완전히 해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위에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 그걸 생각하면 야, 저건 아닌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쪽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특수성에서 항상 보편성으로 넘어가냐 하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가는 보편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보편성이라는 게 특수성과 보편성이 어떻게 다르냐면, 특수성은 자기 카르텔, 자기 탐욕 이런 걸 중요시 합니다. 그런데 탐욕 이걸 중요시 하는데, 그걸 보편성으로 넘어가려면 우선 rules, 그러니까 규범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디스플린,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 그러면 그 원리를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가 돼야 돼요. 그게 보편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보편성은 버리고 특수성 자기들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거 다 헛거예요. 그건 우리 법 정신도 맞지 않고 공화국을 유지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조나 국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상실하면 곧 법조계는 폭력과 테러가 온다는 거예요. 특수성의 세계입니다. 특수성의 세계인데 그건 어디에서 하냐?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이가 하지 왜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짓 하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공화정을 지켰냐 하는 거가 아무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를 참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중요시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 사상에다가 그 다음에 자유가 있고 내세는 영생을 얻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거기에 카르텔 들어갈 거 없어요. 지극히 보편성이에요. 지극히 보편성이에요. 다른 종교가 굉장히 특수성을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이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참 잘 봤다는 겁니다. 자기 갈등 관계는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뭘 주장했냐 그러면 미학이라는 것, beautiful arts. 그러니까 미학을 굉장히 중요했어요. 미학은 뭐냐 그러면 정신의 통일입니다. 정신의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국하는 국민들은 절대로 정신을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정신이, 맑은 정신, 이게 결국은 이성과 한미성을 지키는,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자기 영원히 썩어가면 안 돼요.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단어라는가 하는 얘기라는 건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혼탁하다는 건 시가 없어졌다는 사회예요. 그게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 미학을 위해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주장을 했어요.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세계 시민주의하고 보편성이다. 보편성. 그만큼 보편성이 없어요. 세계 시민주의라는 건 특수성을 버리고 자기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그리고 보편성을 대한민국은 세계 안에서 보편성. 그래서 우리 헌법도 재헌헌법도 자연법에 기초로 하면서 굉장히 보편성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 미학을 지었죠.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은 뭘 주장했냐 그러면 파인 아트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술품 같은 겁니다. 예술품입니다. 자, 지금요 참 박정희 대통령이 참 현명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요즘 6480이라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가요 배터리 대치시키니까 삼성의 SDI나 삼성의 LG화학에서 나오는 배터리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현대조선 내지 현대 자동차는 지금 옛날에 그 복잡하던 걸 배터리로 하니까 별로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어디가 만드냐에 따라서 차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노조들이 민주노총이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정치 게임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기들은 노동 생산력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 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6480 배터리 같은 배터리를 만드는 그 원리는 수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집단 노동을 하면서도요 집단 정신, 그러니까 우리 신바람 난다.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신바람 난다는 거야. 그 정신을 해가지고 그 수율이요 미국은 40%밖에 안 되는데 60% 올라가요. 나노3에서 60%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 그 정신이라는 게 그 정신이가 결국은 그 맑은 정신에서 그 정신을 집결시키는 신바람이 결국 민주공화정을 일으키는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지도자를 누굴 원하냐? 누굴 원하냐? 정신이 맑고 그리고 절제를 할 수 있고 보편성을 지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걸 한단 말이야. 과연 특수성을 뿌리치고 특수성에 피를 묻혀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20대, 30대는 막 그냥 이게 탄핵이 잘못됐다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 20대, 30대 그 청춘의 그 피 끓는 그런 순수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보수 어른들은 그 정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있고 이 추운 겨울에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그게 70세, 30대, 20대, 30대가 니들 좀 잘 살아라. 니 후손도 잘 살아달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지 않고 엉뚱한 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1904년에 1904년도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 일본 사람 미카다 미카다 재정 고문입니다. 그 사람에서 빚을 잔뜩 져서 봄에 보릿고개가 있을 때 그때 쌀을 퍼다 주고 가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요, 중국 그 자본이 한국에 막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라는 게 이게 사모펀드입니다. 그 뒤에는 중국이 있는데 그게 고려아인을 흡수하려고 그러다가 딱 걸려버렸어요. 어디에 걸렸나? 홈플러스에 걸려가지고 지금 언론이 막 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먹혀드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홈플러스하고 외에 이제 고려아인 배터리에 들어간 굉장히 좋은 그런 것까지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걸 언론이 그냥 치니까 주춤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요, 우리 YS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쓰면서 그걸 받고 위기를 처하니까 김대중이가 알짜 기업을 다 팔아먹었어요. 지금 그게 반복이 됩니다. 국채보상운동이 반복되듯이 그게 반복이 되는데 요걸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 살리는 길은 우선 상속세 같은 거, 법인세 24%, 전기료 내리고 주 52시간 그거 없애고 최저임금제 이런 걸 국회가 그런 걸 해야 돼요. 그게 보편성입니다. 그게 우리 기업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방위산업이 얼마나 잘 됩니까? 방위산업이요, 미국에서 군합을 수리하는데 2년 3년 걸린 7년 8년 걸리는데 우리는 2년 3년이 하고 있습니다. 왜? 박정희 정치인이 거기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개헌 필요 없어요. 개헌이라는 게 사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것도 내란죄라 그러는데, 내란죄라면요, 개헌을 하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조사했다, 그럼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 딱 들고 고심을 했으면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할까요? 고민 안 해요. 부정선거 선관위 3,000명, 미국은 500명, 인도는 800명, 공산당 중국은 선관위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3,000명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관위입니까? 그게요, 이 법원에 헌재도 있어요. 헌재 지금 실명의 TF팀이 있죠. 그 중에서 몇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그 안에 70명이 있습니다. 왜 대법원이 있고 헌재가 있습니까? 그 필요 없어요. 두 가지 합쳐도 돼요. 그리고 대법원은 이게 선관위 그 윗대가리 다 앉아 있으니까 돈 먹고 권력 맛을 봐가지고요, 이게 그 개판이 되니까 이게 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해결은 간단해요.
조희제 대법원장이 정신을 차리고 보편성에 의해서 재판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선거사범 만약 53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 해산시켜버려요. 그게 대법원이 갖고 있는 그 소명의식입니다. 그 소명의식은 한 사람에게 몇 시간이 올 수도 있고 몇십 년이 올 수도 있고 또 1년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조희제 대법원장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거 개혁, 그런데 좋은 현상도 있습니다. 김규현 그 국정원장이 있을 때 이 벽도와 이 소프트웨어를 그 선관위 서버에 깔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그 깔고 미국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우리 정신만 바닥 들고 이승만 정신이 갖고 있는 정신이 맑고 박정희 대통령이 원했던 그런 집단지성 그리고 신바람이 나도록 만드는 그거는요 대법원장이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처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그것만 딱 처리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슨 뭐 헌법 뭐 이원집정제 무슨 5.18 헌법 정원이 넣고 헌법 개정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하고 그건 다 당신이 할 거 없어요. 당신은 문재인 그리고 재진 국회의원들 잘 처리하면 그 사람 소명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걸 위해서 또 힘을 합치고 이 봄에도 나태하지 말고 우리 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